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저희 멤버십 채널 있잖아요.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카톡방에서 저랑 떡기님이랑 김비트님이랑 해가지고 또 피디님도 계시고 다 같이 의견 공유도 가능하고 이번에 이더리움 상승 관해서도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레퍼럴 얘기를 진짜 안 하는 편인데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근데 저희 바이낸스랑 하단에 보시면 빙엑스 뭐 트레이딩 이벤트 이런 것도 사실 하거든요, 저희도. 레퍼럴을 사용하시면은 제가 볼 때 100개 채널 중에 99개는 그냥 거래 할인만 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오긴 합니다. 이런 거를 저는 거짓말을 못 하는 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좀 뭔가 같이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잘 하고 싶다 하면은 거래 수수료 할인도 받으시고 저희한테 도움도 주시고 싶으면 레퍼럴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영상은 최근에 이슈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 트위터에서 이토로라는 이게 어플리케이션인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토로에 들어갈 때 트위터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네이버로 로그인하고 네이버에서 뭘 찾아서 사면은 네이버 페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토로 트위터를 계정을 통해서 신비샷 제휴해서 사용자들이 주식이랑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옵션 선물 서비스를 출시했고 기관 수요 증대에 맞추기 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기관들의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기관 수요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실제로 저희 말고도 기관들도 많은 뭐랄까 이 수요가 코인 쪽에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월가 하잖아요. 월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를 말하는 건데 월스트리트가 존재하기 전에 런던 증권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였고 하나의 역사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런던 그리고 아시아는 원래는 홍콩이었는데 최근 크립토는 싱가포르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약간 미국 아메리카 쪽은 완전히 뉴욕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제 PPI 발표가 있었어요. 보시면 CPI가 그저께 있었고 어제 PPI였잖아요. 제 차트를 쭉 보니까 재밌는 게 CPI 날 때보다 오히려 PPI 발표 이후에 장이 좀 좋았던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제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어제 캔들을 좀 좋게 만들어주면서 오늘도 아침 9시부터 좀 올라주는 모습이죠.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로서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의 물가가 떨어지려면 생산자가 생산할 때 물가가 줄어들어야 물건의 가격이 싸지고 소비자들도 싼 물건을 사니까 소비자 물가가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PPI가 그런 의미에서 떨어지면 좋은데 어제 PPI가 떨어졌다라고 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가 낮게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완화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PPI는 CPI를 선행한다. 아까 앞에서 말한 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결국은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의 가격이 줄어들어야 소비자들의 소비 물가가 줄어든다. 그래서 PPI가 선행한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트도 보시면 PPI가 선행하고 그다음 CPI가 따라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이거는 저희랑 관점이 비슷해서 올리는 차트인데요. 저희도 이 하락 채널을 봤었잖아요. 이 채널에 지지를 했고 사실 지지라기보다는 살짝 위에서 마감하고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세인데 어쨌든 이런 장세 속에서 고점을 이 친구도 48,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48,000원에서 저희는 51,000원 사이를 얘기하긴 했는데 아마 이 반등을 이어나간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19년도랑 비교했을 때 이제 이러한 캔들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캔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보시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48,000원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는 런던 증권거래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 얘기 전에 사실 1월 달에 상승 호재로 작용했던 게 홍콩에서 6월부터 이제 중국 본토 개인들을 포함해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거래소를 만든다라고 했고 최근에 지금 홍콩에서 크립토 관련된 행사를 좀 크게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주변 지인들이 많이 갔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게 1월 달에 있었고 지금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연다고 하고 그리고 FTX 사건이 있습니다. FTX는 지난 이제 하락장에서 최저점을 갱신하게 만든 악재였는데 2분기에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 거래소를 재개하는 것을 고려한다. 2분기면은 이미 시작되고 있잖아요. 4, 5, 6월 달이 2분기니까 그리고 7조, 8조라고 해야겠죠. 거의 지금 환율상으로는 7, 3, 27, 9조 1천억 정도를 회수했다고 해서
거래소를 다시 오픈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아다리가 딱딱딱 맞는 게 최근에 뭐 런던 열었고 6월에 홍콩 연다고 하고 2분기에 FTX 연다고 하면은 딱 이때가 저점 아니 고점이 이번 2분기에 형성될 내러티브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역시나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페라리 멤버십 분들에게는 드린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6년 동안 첫 번째 6년 동안 이 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추세를 역행하지 말자. 비트가 28,800을 뚫고 3만 위로 올라가는 순간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추가 반등과 상승을 봐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숏을 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세는 어쨌든 지금 일봉으로 봐도 이 긴 21일의 횡보 이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성된 내러티브를 무시하지 말자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ARB 아비트럼과 이더리움 이제 상하이 카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테이킹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더리움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 또한 무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오전이었습니다. 사실 비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비트 차트가 되게 흥미롭고 좋은 게 상단 저항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상단 저항에서 위에서 뚫어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상단에 이러한 캔들을 뚫어냈을 때 그러니까 보면 이게 28,000대를 뚫어냈을 때랑 되게 비슷해요. 상승 가속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할 때 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가속화되는 채널이 열리는데 그 전에 여기서 보면은 리테스트까지 해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이라고 했으니까 뭐 확실하진 않지만 다음 주에 주봉에서 20%가 올라준다고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게 지금 알트장인가 비트장인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오늘 당장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게 상단 저항선이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하단으로 뚫리고 있는데 도미넌스 차트는 여기서도 이제 살짝 이탈을 해준 걸 볼 수 있듯이 완벽하게 선을 딱딱 지키진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알트와 비트의 그런 상관 지수를 엮은 거기 때문에 정확히 딱딱딱 맞진 않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기엔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게 확실히 하방 이탈했을지 아니면 찍고 반등해서 비트 독주를 할지 이런 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알트장이다 비트장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의 내러티브가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당장 뭐 이번 주까지는 이더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단에 저항선 일봉인데 그리고 하단에 이러한 지지선. 그래서 하나의 채널이 됐고 이거를 좀 약간 보면은 폴링 웨지인데 보통 폴링 웨지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상방 이탈을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9월까지 수렴을 하다가 위로 갔으면은 상방 이탈을 볼 수 있는데 기간이 좀 짧은 걸 보면 이게 22년 9월 달부터인데 아마 이런 식이라면 위에 상단 저항을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0.072 정도까지 이더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사토시가 오른다는 거는 결국은 비트가 지금 아까 앞에서 오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오를 때 이더가 더 오를 수 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금도 오르고 보시면 여기 나스닥 선물인데 나스닥 선물도 어제 PPI 이후에 올랐고 반등했고 금도 굉장히 반등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은 위에 중요한 저항대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저항을 한번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보시면 일봉상에서 금이 어제 1%가 올랐는데 금과 비트코인의 시총을 비교하면 금이 1% 오른다는 거는 비트 20% 올랐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건 굉장히 강력하게 올랐다는 뜻이고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모든 위험 자산군이 오르는 거에는 달러의 약세가 존재하는 거예요. 달러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공통점은 추세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보면 이제 월봉으로 보는 게 좋은데 한 번 상승의 추세를 이렇게 타면은 지속 상승을 하고 하락 추세를 이렇게 한번 타면 지속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락을 했고 반등까지 주고 재차 이제 저점을 뚫어내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완전히 하락 추세이고 달러가 하락 추세임에 따라서 위험 자산군인 주식과 코인 등이 반등 장세에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달러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비트도 계속 오르고 하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초기 추세를 결정하기에는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일단은 비트의 반등을
더 보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